한지우는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 이도훈은 성공한 변호사였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 도훈은 퇴근 후에도 항상 집에 일찍 돌아왔고 주말이면 아내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살아왔다. 최소한 지우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결코 열어보지 말아야 할 문을 발견했다. 그날 지우는 집 안 청소를 하다가 거실 한쪽에 낯선 문을 발견했다. 10년을 함께 산 집인데 이 문은 본 적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봤다. 이곳엔 원래 벽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낯선 문이 서 있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려보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런 문이 있었던가? 그녀는 의문을 품었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아마 창고로 쓰는 공간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위화감이 계속 퍼졌다. 그날 저녁 도훈이 퇴근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안아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도훈 씨, 저 방 원래 있었어? 그가 잠시 굳어졌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아, 거기? 그냥 창고야.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기색이 스쳤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 지우는 남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문 너머에 있는 것 같았다. 지우는 남편이 없는 낮 시간 몰래 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손잡이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비밀번호식 도어락이었다. 비밀번호를 몇 가지 입력해 보았지만 번번이 틀렸다. 도훈의 생일, 결혼기념일, 휴대폰 뒷자리까지.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왜 이 방을 철저히 감추고 있는 걸까? 단순한 창고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살폈다. 하지만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기에 지문인식으로 잠겨 있었다. 실망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알림 하나가 떴다. 내일 밤 물건 확인 예정. 준비해.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메시지는 분명 저 문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 날 도훈은 급한 재판이 있다며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지훈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띠링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불을 켜자 방 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방은 온통 사진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사진이었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방 안에는 자신의 일상 사진, 외출 기록, 그리고 그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까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도훈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방 안을 더 살폈다. 캐비닛 안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여자들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각각 다른 이름, 다른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여자들의 외모는 지훈과 비슷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비밀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방을 나오려 했지만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심호흡을 했다. 침착해야 했다. 도훈이 거실에 들어오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했다. 남편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다. 그는 무심한 얼굴로 재킷을 벗으며 무언가를 살폈다. 지우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남편이 방 안을 점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이 잠든 후 지우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거실을 지나 비밀의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다시 들어갈 용기를 내야 했다. 방 안은 차갑고 정리된 듯 보였지만 깊숙이 숨겨진 것들이 많았다. 서랍을 열자 그녀는 더 많은 여자들의 신분증과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최근 날짜로 기록된 문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지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다른 파일들을 넘겨보았다. 기록은 상세했다. 출퇴근 시간, 동선, 거주지,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이것은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었다. 철저한 감시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은 왠지 더 차가워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출근길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제 본 파일 속 여성의 신상이 담긴 번호로 연락을 시도해야 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이 반복될 뿐이었다. 이미 사라진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퇴근 후 다시 방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깊이 뒤져보기로 했다. 책장 안쪽을 뒤지던 중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문서들이 있었다. 지문을 이용한 신원 확인 서류, 그리고 사망진단서. 지우는 서류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다. 파일 속 여성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뉴스에서 본 적도 실종 신고가 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문서를 내려놓았다.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훈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걸어왔다. 지우는 당황한 채 뒤로 물러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뭐 하고 있었어? 그녀는 답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사랑도 다정함도 없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지우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안에 감춰진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도훈은 천천히 걸어오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흔들리는 시선, 살짝 다치지 않은 서랍.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듯 했다. 그녀는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침착하려 애썼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내가 알아선 안 되는 것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남자의 얼굴이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 누구야? 왜 나랑 닮았어?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넌 몰라도 돼.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서류 속을 뒤졌다. 사망진단서, 계약서, 그리고 정체불명의 의료 기록. 몇몇 기록에는 특정한 실험 코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 파일 속에서 발견한 문서. 그것은 도훈이 몇 년 전부터 어떤 단체와 접촉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여성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비슷한 얼굴, 신체 사이즈, 혈액형. 그리고 사라진 시점도 일정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었다. 도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넌 너무 똑똑해. 그 웃음 속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차피 이제 다 알았잖아. 그러면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훈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단단하고 차가운 손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공포가 전신을 감쌌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방 안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벽에 밀려 부딪히는 순간 그녀는 가까이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던졌다. 파일이 흩어지고 남편이 순간적으로 피하는 틈을 타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거실을 지나 신발을 신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이 순간 남편이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몸을 굳혔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차분했다.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가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했다. 손을 떨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변경된 것이었다. 그녀는 급히 창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창에는 철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이 집은 이미 감옥이었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왔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뒤로 물러났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다. 남편은 늘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 그가 너무 완벽했던 이유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비밀의 방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자신이 우연을 만들었고 그녀가 문을 열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알아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방 안에서 발견했던 파일들. 사진 속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이 오랫동안 찾아온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남편의 서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그녀와 비슷한 외모와 유전적 특성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파일에는 특정한 숫자 코드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었다. 파일 중 하나를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문서. 하지만 그 옆에 병원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수술을 받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남편이 보관한 자료에는 그녀가 과거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파일.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 같은 생년월일, 비슷한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한지훈이 맞는 걸까? 남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찾던 완벽한 존재였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지우는 차가운 땀을 흘렸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남편을 노려보았다. 무슨 말이야?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너는 실패작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야. 파일 속 여자들. 그들의 신체적 특성과 DNA 기록. 그리고 사망진단서. 그녀는 이해했다. 자신이 본 파일들은 단순한 감시 기록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험 대상이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특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왔던 이유. 그녀와 닮은 얼굴을 가진 여자들이 사라졌던 이유.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실험의 최종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 최고의 작품이야.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문까지의 거리를 가늠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만두어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압적이었다. 넌 여길 떠날 수 없어. 그녀는 재빨리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집어들고 힘껏 바닥에 던졌다.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문 쪽으로 뛰었다. 남편이 팔을 뻗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피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뒷덜미에 차가운 손길이 닿았다. 순간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물어뜯었다. 남편이 움찔하는 사이 그녀는 거실장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힘껏 휘둘렀다. 짧은 신음과 함께 남편이 뒤로 물러섰다. 가위는 그의 팔을 스쳤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결국 돌아오게 돼.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거리로 뛰쳐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지나가는 차들이 무심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다. 넌 결국 돌아오게 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남아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유를 향해 뛰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한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겼다. 도망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넌 결국 돌아오게 돼.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가 남긴 서류와 파일들, 그리고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파일에서 몰래 챙겨온 USB를 꺼냈다. 안에 담긴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이자 현재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윤석에게 연락했다. 윤석은 과거 대학 시절부터 지훈과 친한 사이였다. 그녀가 법학을 전공하던 시절, 윤석은 해킹과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취미는 데이터 복구와 보안 시스템 뚫기였고,
덕분에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휘말린 적도 있었다. 졸업 후 그는 보안 전문가로 일하며 정부 및 대기업의 해킹 사고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훈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그가 가진 능력이라면 이번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몇 시간 후 지훈은 윤석을 만났다. 그의 집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USB를 연결하자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다. 윤석은 전문가답게 빠르게 파일을 해독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굳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파일에는 20년 전 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 기록이 있었다. JY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연구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및 복제 기술을 실험한 프로젝트였다. 실험 대상들은 주로 특정 조건을 가진 여성들이었으며 그들 중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의 코드명은 JY-11.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녀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DNA 정보가 해당 코드명 아래에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험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였다. 윤석이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어. 넌 이 실험의 최종 결과물이야. 그리고 내 남편은 널 지켜보는 역할을 해왔던 거고. 지훈은 숨을 삼키며 파일을 더 뒤졌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또 다른 코드명 JY-12이었다. 같은 조건, 같은 DNA를 가진 또 다른 존재. 그녀와 동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다는 뜻이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복제체는 그녀보다 3년 늦게 성장했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기록이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해되었다. 넌 결국 돌아오게 돼. 그것은 그녀가 도망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했다. 만약 JY-12가 아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녀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 순간 윤석의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몇 대의 검은 SUV가 도로에 멈춰섰고 남자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교하고 훈련되어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윤석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빠르게 말했다. 우릴 추적하고 있어. 내 남편이 널 그냥 보낼 리가 없잖아. 어서 도망쳐야 해. 그러나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친다 해도 또 다른 그녀가 존재하는 한 이 끔찍한 실험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이 계속되는 한 그녀는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될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끝내야 했다. 윤석의 도움으로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부 기관, 국제 언론, 그리고 모든 데이터 유출 플랫폼에 퍼뜨렸다. 단 몇 분 만에 실험 기록은 돌이킬 수 없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지훈은 차가운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윤석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내야 해. 문이 부서지는 순간 강렬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몇 주 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불법 유전자 실험 프로젝트가 폭로되었고 관련 연구소는 폐쇄되었으며 주요 연구자들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도훈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은 낯선 도시의 병원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거웠다. 창밖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을 때 병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 얼굴은 그녀가 알던 한지훈이 아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인생,
전혀 다른 과거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을 읽고 숨이 멎었다. JY-12.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